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학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남자들이 밥에 진심인 편이래요. 왜 밥에 진심일까요, 남자들은? 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저는 대상관계 이론 안에서 멜라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좀 먼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애착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엄마와 나의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늘상 하는 얘기들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 그러니까 아이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어떻게 인지할까요? 글쎄요. 처음 인간이 태어나서는 부분 대상을 전체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 부분 대상은 뭐냐면 엄마의 젖가슴.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젖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배를 빵빵하게 불려줄 수 있는, 나의 음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배가 고플 때마다 젖을 잘 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배가 고플 때마다 젖을 잘 못 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배가 고플 때마다 제대로 잘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먹을 걸 주는 젖가슴을 가진 사람이 나의 대상의 전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 부분 대상, 젖가슴을 가진 어머니에서부터 시작해서 탈피해서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대인관계 맺는 데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생각하는 엄마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생각하는 엄마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특히나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젖가슴,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게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더 먹는 것, 특히나 이 결혼을 한 남성들이 먹는 것에 좀 더 집착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결혼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결혼한 남성이 먹을 거에 더 집착하는 것 같이 느끼죠? 결혼하기 이전에는 그냥 아름다운 여성을 본인의 파트너로서 찾는 거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아름다운 여성을 본인의 파트너의 의미를 넘어서서 본인의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을 좀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또 잘 먹여서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본분을 잘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결혼하기 이전의 남성보다 결혼한 이후의 남성이 훨씬 더 먹는 것에 진심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까 멜라니 클라인 얘기하셨는데 한국 사람이 유독 더 그런 느낌이 든 건 왜일까요? 그 드라마 광자매에 보면 첫째 남편이 네가 언제 김치찌개 한번 끓여줘봤냐, 된장찌개 한번 끓여줘봤냐, 맨날 그 말을 하면서 자꾸 밥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남자만 그런 특이한 문화, 그런 특징 때문인 건지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한 대상관계를 따진다면 그럼 뭐지? 쟤네들은, 외국인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이 좀 더 밥에 집착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먹방보다도 한국인들의 먹방에 다른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왜 한국인들의 먹방이 정말 세계인들을 열광시킬까를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이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인들은 좀 더 먹는 것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먹는 것에 진심인 것의 바탕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에서부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거는 굶는다는 것, 굶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허기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외국인들의 어떤 집단 무의식보다 훨씬 더 강하게 이 허기에 원천적인 어떤 본능이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을 제대로 잘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다른 나의 어떤 욕구도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더 직결되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먹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누군가와 관계 맺고 싶을 때, 관계 맺기 싫을 때, 그 다음에 또 이걸 굉장히 성취해서 기쁠 때,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 헤어지고 싶을 때 다 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뭐 밥 한번 먹자, 또 쟤랑 밥도 먹기 싫어,
밥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왜 밥도 안 차려준다, 밥도 안 차려준다. 그리고 그 있잖아요, 그 바람난 그 여자. 아 맞아요. 무슨 마리안가. 그 사람이 밥만 계속 차려주다가 밥이 아니고 애도 나와버렸네.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연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에서 생명의 연장, 어머니가 해야 할 어떤 직분 중에 하나가 이 밥을 잘 챙겨주고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것에 굉장히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인들, 결혼을 한 한국인들은 밥을 잘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와이프, 부인의 덕목이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밥을 못 챙겨준다, 안 챙겨준다 하면 굉장히 나쁜 부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먹는 것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케어의 본질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담은 소울인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밥은.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인들의 밥은 우리의 무의식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어떤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향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품이기도 하고 케어의 본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부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허기가 져 있는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또 슬픈 상황, 기쁜 상황에 다 밥으로 모든 것들을 직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들을 구분해내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냥 그저 던지는 말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진심인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늘상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먹방이 진심인 거고 한국인들에게 밥은 진심인 거죠.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간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이 밥에 좀 더 집착하는 건 어머니에 대한 모성 본능에 대한 회귀 뭐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고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밥의 진심인 거죠. 자, 오늘 우리 싸이학TV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